네,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오늘도 네 분 나오셨어요. 개그맨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개그맨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사계 어벤져스 이 네 분과 함께 금요일 퇴근 시간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뭐 2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네, 정상근 기자에게 또 한 번 일주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뉴스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상황 좀 정리 좀 부탁드리죠. 네, 일단 뭐 지난주 대비해서 확진자 수 통계를 보면 이 지난 21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8,799명이었는데 오늘 0시 기준으로 9,332명이 됐습니다. 일주일 새에 533명이 늘었고요. 이 격리 해제자 증가 속도가 더 빠른데 죄송합니다. 21일 기준으로 2,612명이었다가 오늘 0시 기준으로는 4,528명, 1,916명이 늘었고요. 안타까운 것은 사망자도 102명에서 139명으로 일주일 새에 37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확진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해외 입국 확진자 문제가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의 증가세가 빠를 때는 뭐 해외에서 오지 않았었는데 한국이 좀 진정이 되고 다른 나라 확진자가 폭증을 하니까 뭐 한국으로 오는 사례가 좀 많아진 건데요. 많아지고 있죠. 몇몇 분들이 그래서 입국 금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들어온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 90% 이상이 우리 국민들 이고요.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지금까지 총 309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점은 지금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특히 대구가 그렇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좀 전수조사가 있었는데 이 달성군의 제2미주병원에서 간병인 1명 그리고 환자 60명 등 61명이 추가로 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같은 건물에 대실 요양병원이 있는데 여기도 1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서 이 병원의 확진자도 지금 90여 명에 이릅니다. 네. 이 지역별로 혹은 주로 이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우려가 됐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외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 캐나다 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사는 동네에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겁이 나긴 하는데 이 외국인 분이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외국의 사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유럽, 미국 다 심각하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좀 일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저는 뭐 제 생각은 글쎄요, 결론은 뭐 이제 나라에서 내리겠지만 그것도 좀 더 귀를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입국 금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이시군요. 찬성은 아니고요. 한번 좀 더 깊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정상 기자가 정리해 준 바와 같이 입국자들 중에 90%가 한국인이다. 이런 얘기를 보면은 10%가 이제 외국인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국경 지역으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항이라든지 이렇게 딱 거의 유일하죠. 제한적인 어떤 출입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막는다면은 이게 10% 그러니까 하루에 총 들어오는 인구가 뭐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 300명 정도 그분들인데 뭐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국내 의료진들이 외국인들까지 전부 치료하기 너무 지쳤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든데 이 부분을 좀 고려해달라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입국을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MC 장훈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 중국인 입국 금지 때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봉쇄에도 불구하고 이 확진자가 쏟아진 유럽 사례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봉쇄보다 중요한 건 자체 방역 시스템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타공인 해외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방역으로는 거의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굳이 다른 학생들의 공부법을 따라할 필요가 있나? 다른 나라 막는다고 우리나라도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우리나라만의 또 이제 방역 체계와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 오히려 예상 못하는 리스크보다는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좀 아주 안타까운 게 계속 좀 이게 잡힐만 하면 또 확진자가 확 늘고 또 잡힐만 하면 확 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배제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들거든요. 아예 그냥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을 한번 배제해 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일이지 않을까? 근데 중국에서는 아예 모든 그 비자를 딱
기점을 해가지고 무효화시키고 네.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뭐 주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죠 중국은. 지금 뭐 외국인 입국 금지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뭐 과연 아직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이게 실효성이 네. 있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거의 들고 외국에 살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뭐 유학생들 하시는 분들 점점 예. 이제 정부도 입국자들에 대한 대응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유럽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한해서 뭐 이제 뭐 특별 입국 절차를 밟다가 그렇죠. 이들에 대해서 또 전원 네. 검사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나온 발표에 따르면 이제 30일부터는 애초에 37.5도가 넘는 고열 환자들은 비행기에서 탑승이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유증상자들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좀 그런 셈이어서 네네. 사실상 이게 유증상자들에 한해서는 좀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그렇긴 하죠. 네,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정부가 상황을 보면서 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더 조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이게 또 근데 무증상자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수도 있어서 예, 좀 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다수의 의견 따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조금 전 6시였죠. 21대 총선 후보 등록이 결국은 마감됐습니다. 네.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도 많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이 후보 등록 관련해서 뉴스가 좀 있나요? 정상근 기자. 네, 뭐 후보자들의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이제 네. 조금씩 이제 통계들이 좀 통계가 나올 텐데 나오겠네요. 네. 그 전에 뭐 관련해서 좀 뭐랄까요, 좀 의미 있는 통계라고 할까요? 뭐 이런 네. 것이 있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전과자요. 네. 전과자 의미 있는 통계 전과자. 네, 일단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통과한 지역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총 487명이었는데 이 중에 한 건 이상 전과를 가진 후보가 모두 157명. 한 건 이상이요? 네, 32.5%였습니다. 근데 뭐 한 건의 전과가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건 거의 대부분이 민주화 운동 관련 전과였던 것으로 네. 알려져 있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빼면은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는데요. 네. 그 음주운전 전과자가 47명이었습니다. 이 47명 중에 민주당이 22명, 그 미래통합당이 25명이었고 네. 심지어 전과가 2건 이상,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이상 있는 경우는 이 민주당에서 한 4명, 미래통합당에서 한 2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음주운전 정말 백보양보해서 한 건 정도라면 혹시 2건 이상은 그건 상습 아니에요? 그렇죠. 걸린 게 그거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심리임 변호사? 아무래도 이제 음주운전은 그 순간적으로 예전에 그 실수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강화됐어요. 강화됐죠. 아침에도 막 걸고 해서 요즘에는 거의 아침에 걸리는 사례가 더 많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기존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위가 높지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좀 수위가 많이 높게 단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그런 전과도 다 줄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인식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뭐 한 건도 문제가 된다고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아마 공천심사위에서는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쓰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 음주운전에 대한 뭐 기준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 보통 이제 한 건의 단속을 걸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아마 몇 건의 음주운전이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상식적인 거죠. 한 번 했는데 그때 딱 걸렸다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총선이 너무 어수선하긴 합니다. 뭐 총선 때 항상 어수선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안 보이기도 하고 지적돼야 될 부분도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고 그리고 지금은 선거 이 제도 자체가 변하면서 헷갈려 하시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뭐 이런 생각들. 관전 포인트 먼저 황현 씨부터 어떤 게 있을까요? 유권자로서 나는 이거는 꼭 본다. 아니면은 뭐 이건 별로 신경 안 쓴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핫 이슈는 비례 과연 투표가 어느 정당에 손을 들어줄까? 비례로 가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처음 겪는 선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선거는 이런 처음이죠. 선거가 지금 저도 당 이름을 다 외우십니까? 저도 열심히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뭐 열린민주당서부터 뭐 민주당 뭐 비례 뭐 이렇게 자매인지 형제인지 맞아요. 형제장. 뭐 통합 뭐 한국 뭐 왜 이렇게 헷갈리고 말할 때마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거의 진흙탕에 빠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 과연
어느 손을 들어줄까 어느 쪽에 그래도 네. 선전하는 당이 좀 또 보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 당에 얽힌 또 다른 당에서는 굉장히 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네. 뭐 그런 상황도 좀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이번에 뉴스를 보다가 어떤 의원이 나와서 펑펑 울면서 막 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길래 보니까 그 인천 연수을 그래서 민현주 의원이 네. 공천에 경선에서 탈락이 됐는데 또 선관위에서 뭐 선거관리 위반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민경욱 후보가 이제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또 엎치락 뒤치락 네 번이 바뀌었죠. 네, 네. 민경욱 후보가 됐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정말 이게 참 공천 파동이구나. 네. 그래서 선관위의 의견을 당에서 아예 무시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선관위가 이거 나중에 만약에 이제 선거 끝난 뒤에라도 이걸 문제 삼으면은 충분히 당선 무효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안고 가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막 그 민현주 의원은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을 이제 막 하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조폭적인 발상이다. 네. 막 이러고 막 공천 부탁했다고 들었다. 잘 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거 끝까지 보면은 어떨까? 나중에 당선 무효가 되려나? 당선됐다 하더라도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MC 장호님은? 네, 일단 뭐 그 사회적으로는 핵가족화 돼가고 있는데 네. 정치만 대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형제 자매부터 시작해서 네. 종교 집단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당이 여러 개가 이제 막 난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언버드 철새들의 계절이 왔습니다. 예. 이동이 더 활발해졌어요. 열로 갔다 절로 갔다. 네. 그 중에서 저는 좀 가장 재밌었던 게 이은재 의원이 이은재 의원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 된 다음에 기독자유통일당인가요? 거기서도 네. 컷오프가 되셨더라고요. 네. 종교 때문에요? 네, 그 이중 종교 논란 때문에 네.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천주교 세례명이 있으셨어요. 엘리사벳이라고. 그리고 또 이제 불교 법회에도 참석하신 네. 또 경력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엘리사벳 보살 집사님이 되셨는데. 네. 레드로 스님 같은 거군요. 네. 남자들이 군대 가서 훈련병 때 많이 하던 거거든요. 이게. 종교 최대한 많이. 네. 초코파이 받으려고. 교회 초코파이 네. 그리고 절의 국수 그리고 천주교에서 주는 빵. 이 세 개 다 취하고 싶어서 이제 네. 매주 돌아가면서 이렇게 갖곤 했는데 이은재 의원님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긴 했을 텐데 3-4명까지 이제 있다고 밝혀져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는 뭐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였는데. 네. 종교가 다르다고 비례대표에서 탈락을 하고 그렇다고 자기 종교가 그게 맞다고 또 해명을 하는 모습이 참 뭔가 굉장히 아스트랄하고 그렇습니다. 종교를 여러 가지 갖는다고 해서 꼭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잘못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황희정승 시사 콘서트 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